자, 이번 영상에서는 보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고해드린 대로. 보어에는 주격 보어라는 게 있고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목적격 보어를 먼저 다룰 거예요. 자, 우선 예문을 통해서 목적격 보어가 사용되는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런 공식 보신 적 있을 거예요. want A to 원형.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 공식이 출현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울 것 하나 추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목적보호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외울 필요도 없고요. want가 아니라 다른 동사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도 저런 공식이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실 목적보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또다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암기, 외우기에서 탈출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보어라는 놈, 주격보호, 목적격 보호라는 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외울 거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어 힘들다고 포기하는 분들 대부분이 보어가 괴롭혀서 포기한다는 그런 인식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보어는 나도 모르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어는 보이지 않는 킬러, 암살자, 암세포인 거예요. 영어 세계의 킬러, 암살자, 암세포, 이게 보호예요. 영어 포기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본인들은 뭐가 힘든지 잘 몰라요. 그냥 다 이해가 안 돼. 외울 게 너무 많어. 해도 한도 끝도 없어. 지겨워.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100% 포기하는 원인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하나는 보어, 나머지는 형용사와 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게 될 보어와 나중에 배우시게 될 형용사 부사만 제대로 잡으시면 영어 포기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어휘력만 키우시면 돼요. 어휘력 키우기 싫으면 그냥 핸드폰에 사전 앱만 있으면 겁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어를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문장이 해석이 안 돼. 단어를 달달달달 외워도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못 만들어. 그거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는 문장도 해석을 못해. 차분히 보는 문장도. 그러니 상대방이 입으로 다다다다 말하는 영어는 더 해석이 안 돼. 차분히 생각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도 문장을 못 만들어. 사전 들고도. 그러니 대화할 때 즉각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건 더 불가능해. 나도 긴 문장 해석해봤으면 좋겠다. 긴 문장 말해봤으면 좋겠다. 쌀라 이러면서. 하지만 결국 보어, 형용사, 부사 정확히 이해 못하면 모든 게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뭐라 그러냐면 영어의 기초는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는 기초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선생님이 야 너는 기초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저도 알아요 이러잖아요. 누구도 그럼 기초를 탄탄하게 하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너는 기초가 없어. 선생님이 그러면 기초 쌓고 싶어요. 뭘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알아요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해봐야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별로 없어요. 막상 기초가 부족해요? 저 그럼 뭘 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들이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냥 쉽게 써있는 기초 영문법 책? 그런 거 하나 떼봐. 이런 식의 대답이 다예요. 우리가 입으로 기초 얘기하지만 도대체 뭐가 기초냐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막연하죠. 자, 여러분 기초 영문법 책 다 한 번씩은 사서 공부해 보잖아요. 자, 그거 공부해 보시니까 기초가 쌓이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안 드시죠? 그걸 보면서 더 미궁에 빠져요. 만일에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 영문법 책 사서 봐라. 이게 만일에 맞는 진단이고 올바른 처방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어 열풍이 불고 영어 교육에 엄청난 돈을 쓰고 그러고도 해석도 못하고 영작도 못하고 그래서 영포자가 생기고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마저도 그냥 감으로 해석하고 문장 만들어봐 그러면 못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도 이거 어디 틀린 데 없나 불안해해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명사, 형용사, 부사 때문이에요. 보어라며요. 자,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어라는 말 대신 명사로 바꾼 거예요. 자, 영어의 기초는 뭐다? 명사, 형용사, 부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 탄탄대로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명사 쪽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영어 공부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어라는 놈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많은 것들이 일시에 해소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이 보호편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되신 후에도 반드시 3번, 4번 반복 시청하셔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에 제시됐던 want A to 원형을
이 공식을 통해서 보어, 특히 목적 보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거예요.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want to go there. I, 나는 want, 원한다. You, 너에게 뭘? to go there,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자, 이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want죠. go는 동사가 아니죠. 앞에 to가 있잖아요. 자, 앞에 to가 붙은 건 본동사가 될 수 없다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want.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I. 자, I, 나는 want, 원한다. 너에게. 그럼 뭘 원하는 걸까요? 그곳에 가기를 go there. 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I, 동사는 want, 목적어는 you.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럼 to go there 얘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간다. 누가 가요? 그곳에 가는 거 누가 가요? I가 가나요? You가 가나요? go there, 그곳에 가는 사람은 그렇죠. You가 가는 거죠. 나는 원한다. 너에게 그곳에 가기를. 너 거기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목적어 you가 가는 거네. 목적어가 go there 한다는 거네. 이렇게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목적 보호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목적 보호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낼 수 있어요. 방금 나왔어요. 목적 보호란 뭐다?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뭐 엄청 길고 난해한 정의는 아니죠? 아니, 목적 보호니까 목적어에 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 하는지, 목적어 상태가 어떤지 이걸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목적 보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의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보호 자리. 목적 보호도 보호니까 보호 자리에 아무 품사나 막 가져다 써도 될까요? 아니면 와야 할 품사가 딱 정해져 있을까요? 보호 자리에도 올 수 있는 품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호 자리에는 오직 명사. 이미 우리가 명사가 온다는 걸 알아요. 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아,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일단 하나 정해졌네. 명사.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형용사.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그리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오직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원칙이 얼마나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 문장에서 한 가지 혼동스러운 점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I want to go there, to go there. 이 부분이 해석 때문에 to go there 이 부분을 목적어가 아닐까 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to go there가 해석에 따라 목적 보호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어떤 단어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두 가지 동시에 안 돼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그 외에는 없다. 이 원칙을 깨시면 안 됩니다. 원칙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원칙인 거예요. 원칙을 알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예외도 없어져요. 선생님들이 맨날 뭐 문법이나 뭐 어떤 표현 가르쳐 놓고 근데 얘들아 이거가 원칙인데 예외가 또 있어. 이게 정말 짜증나죠. 그래놓고 선생님이 예외가 뭐뭐 있는지 쭉 쓰시는데 얼라리 예외가 더 많아. 이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면 예외는 없다. 그러니 예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나는 원한다. 너에게 그곳에 가기를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기를 을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바람에 이거 목적어 아닐까? 이렇게 혼동되는 건데요.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원칙, 정의예요. 자, 그곳에 가는 건 누구다? 너. 너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분명히 목적어죠? 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가는 거야. 목적어의 행위야. 목적어의 동작이야. 우린 이걸 목적 보호라고 부르기로 이미 정했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원한다 너에게 그곳에 가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목적어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목적어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면 무조건 목적 보호입니다. 자, 목적어라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고 했죠? 명사, 형용사죠.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왜 to가 붙어야만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go there, 거기에 간다. 누가? you. you가, you의 정체는? 목적어. 목적어가 가는 거니까 go there는 목적어의 동작, 목적 보호네. 근데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온다고? 명사, 형용사. 근데 go는 동사인데? 그럼 go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동사 go를 다른 품사로 바꿔야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to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to 부정사라는 건요, 동사 앞에 to를 붙여갖고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동사를 찾을 때 to 부정사는 빼라고 하는 거예요. to 부정사는 이미 동사가 아니에요. 다른 품사로 바뀐 거예요.
그게 to 부정사의 정의예요.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want A to 원형에서 to가 붙은 이유를 우리는 방금 이해한 거예요. 원한다. 누구에게? A에게. 을에게. A에게. 아, 목적어구나. A는 목적어구나. 근데 to 원형은 A가 해야 할 동작이니까 목적어가 해야 할 동작이니까 목적 보호 자리구나. 아, 근데 여기는 명사 형용사만 온다고 했지? 보호 자리니까. 근데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왔네? 아, 그럼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야겠네? 어떡하지? 아, to를 붙이면 되지. 그래서 앞에 to가 붙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want A to 원형이라는 공식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문장 하나 드립니다. I want to go there. 이건 분명히 틀렸죠. 목적 보호 자리인데 동사가 왔어요. 이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죠? 명사 형용사만 온다 했으니까 안 돼요. I want you that. 이건 어떨까요? 자, 공식만 외운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에는 want A to 원형. to가 있었는데 저긴 to가 없네. 아, 이거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틀리셨어요. 이 문장은 실제로 맞는 문장이에요. 영화나 미드에서 자주 쓰이는 형태예요.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해. I want you that. 이런 뜻이죠. 누가 죽어요? 누가 that 하는 거예요? 주어 I가 죽나요? 목적어 you가 죽나요? 목적어 you가 죽는 거죠. I 나는 want, 원한다. you, 너에게 dead, 죽으라고. 그러니까 목적어의 동작 상태 dead는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근데 dead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죽은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만 온다 했잖아요. 근데 dead는 형용사네. 제대로 왔네.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정확히 왔잖아요. 원칙대로 했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올바른 문장이에요. 이게 원칙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want A to 원형이라고 공식만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want A to 원형이지만 예외적으로 to를 안 쓰기도 하는구나. 와, 예외라고 정하고 저 문장을 또 통째로 외워야겠네. 이제 삽질 시작되는 거죠. 이런 게 몇 개 더 생기면 책 집어던지고 에이씨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 보호라 한다. 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이 정확한 정의, 원칙을 모르면 이제 대혼란, 대환장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I want her killed. 백설공주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백설공주를 쫓아내면서 왕비가 나 쟤 좀 죽었으면 좋겠어. 죽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문장 맞을까요? 얼른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자, 답답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막 던져지는 문장들이 원칙을 모르면요.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고 뭐 다 예외 같고 혼동스럽지만 원칙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지식 하나만 수정하고 갈게요. 그럼 저 문장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사의 3단 변화해가지고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런 거 외워보신 적 있죠? 예를 들면 go, went, gone, kill, killed, killed, write, wrote, written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자, 맨 앞에 있는 게 동사 원형, 그 뒤가 과거형, 제일 뒤가 과거분사형이죠. 근데 대부분 원형, 과거형까지는 쉽게 이해해요. write, 원형, 쓰다, wrote, 과거형, 썼다. 근데 written, 과거분사형, 이게 뭐지?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학창시절에 선생님께 과거분사형이 도대체 뭔지, 정체가 뭔지, 뜻이 뭔지 여쭤봤어요. 1980년대니까 대충 나이 뽀록 나죠. 인터넷도 없어. 네이버 지식인도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중고등학생은 과외나 학원도 못 다니게 법적으로 막았던 시절이에요. 공부하겠다는데 법으로 막어. 그래서 뉴스에 가끔 어떤 부잣집이나 고위공무원 자녀가 불법 과외하다 걸려서 그 공무원 잘리고 감옥 가고 뭐 그런 뉴스도 종종 보이던 그런 시절이에요. 사전도 어디 지금처럼 스마트폰 딱 열고 스펠만 딱딱딱 치면 뜻이 착 나오고 그 단어의 용례 수백 개가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종이책으로 된 두꺼운 사전을 쓰던 시절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의 최소 20%는 사전 뒤적뒤적 하는데 투입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분사가 뭔가요? 하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과거분사? PP지. 아니 그러니까 과거분사를 PP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하는데 과거분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선생님이 또 그건 문장마다 다르지. 과거분사 자체는 그냥 과거분사지 뭔 뜻이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질문을 했다가 들은 대답이에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거분사 저놈 상당히 거슬리지 않았나요? 저는 저 과거분사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우리는 동사의 3단 변화 write, wrote, written, kill, killed, killed 이렇게 과거분사를 다루다 보니까 과거분사가 당연히 동사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왜? 동사의 3단 변화니까. 근데요, 과거분사는 절대로 동사가 아닙니다.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를 사전을 찾아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쓰여진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지금 타동사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해결됩니다.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수동, 즉 뭔가를 당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당하다가 아니라 당한의 개념이에요. 결국 동사의 3단 변화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앞에 두 개, 동사 원형, 과거형까지만 동사예요. 맨 뒤에 있는 과거분사는 형용사인 거예요. 근데 우린 저걸 계속 동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힘들지. 아니 상대방이 남자야. 근데 쟤를 내가 여자라고 착각하고 계속 작업 걸고 수작 부리고 선물하고, 그럼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 연애가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겠죠. 성공해도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written, 쟤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의 수동이니까 쓰여지다의 개념이에요. 쓰는 걸 당하는 것, 쓰여지다의 개념이에요. 근데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네? 그럼 쓰여지다 이렇게 동사로 해결하면 안 되겠죠. 쓰여진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kill, killed, killed는 어떨까요? 죽이다, kill. 과거형 killed, 죽였다. 과거분사형 killed, 죽이는 걸 당하다, 수동의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당하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얘는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죽이는 걸 당한 이런 뜻이에요. 즉 살해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written은 과거형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겨가지고 구분이 가요. 근데 killed는 과거형도 killed, 과거분사도 killed. 어메? 똑같이 생겼네? 어떻게 구분하지? 간단합니다. kill은 죽이다는 뜻이죠. 그럼 과거형 killed, 얘는 죽였다라는 뜻이죠. 그럼 죽였다 그랬으면 그대로 끝나야 할까요? 그 뒤에 뭘 죽였는지 나와야 될까요? 그쵸? 나와야 돼요. 내가 죽였어. 그러면 상대방이 눈 동그랗게 뜨고 뭘?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요. 동사 kill, 얘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저 문장에서 killed 다음엔 아무것도 없네요. 아, killed가 과거형 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네? 그럼 killed가 과거형 동사가 아니네? 그럼 뭐지? 하나만 남네? 아, 과거 분사구나. 자, I want her killed에서 killed 뒤에 아무것도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럼 쟤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죽였다라는 동사라면 뭐를 죽였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그럼 쟤는 절대 kill의 과거형이 아니에요. 자, ed가 붙었는데 과거형이 아니네? 그럼 뭐다? 하나만 남죠?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네? 문제 있나요? 없잖아요. 보호 자리에는 원래 명사, 형용사가 오는 건데 거기에 동사를 쓰려니까 앞에 to를 붙인 것 뿐이야. 근데 저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어. 뭐가 문제냐고.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자, 맞는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want A to 원형 기껏 외워놓고 want A 형용사도 된다, want A 과거분사도 된다, 이걸 또 이렇게 별도로 외워야 하는 처참한 사태가 발생해요. 원칙을 모르고 외우면 이런 일이 계속 추가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가 쉬워져야 되는데 이건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외울 게 더 많이 쌓여?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목적 보호도 보호니까 그 자리에 명사, 형용사. dead, 형용사. 오케이. killed, 과거분사. 즉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숭숭 뚫린 구멍.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당연히 알아야 할 걸 몰라서 생기는 구멍. 뭐 엄청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뭐 길고 긴 뭔가를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법칙, 정의 두세 개 놓치니까 영어 공부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셨던 이 간단한 원칙을 다시 똑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영어가 정말 쉬워져요. 만만해집니다. 아, 나 이제 단어만 알면 다 할 수 있어. 단어? 단어는 뭐 사전 쓰면 되니까 걱정 안 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I want to go there.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틀렸구나. 원칙대로 가시는 거예요. I want to go there. 동사 앞에 to? 목적 보호 자리인데 그럼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꾼 거네. 오케이. I want to that.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 오케이. I want to killed. 목적 보호 자리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지. 오케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order A to 원형. 이런 공식 많이 보셨죠? order, 명령하다. A, A에게 뭐뭐 하라고. 이젠 감이 오실 거예요. I, 내가 order, 명령한다. You, 너에게 not to go, 가지 말라고. 이거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맨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쫙 하면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전에 이제 직전에 그 소년이 터미네이터한테 가지마 뭐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이에요.
너 내 명령 듣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가지마. 가지 말라고 명령한다. I order you not to go. 이렇게 이제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 문장 보실까요? I, 내가, order, 명령한다. 명령한다? 누구에게? you, 너에게, 을에게, 목적어네. 가지 말라고. 이거 누가 해야 될 동작이에요? I인가요? you인가요? 너 가지 말라고. 목적어 너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not to go는요, 목적 보호예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 목적 보호. 근데 go라는 동사는 못 오잖아. 그럼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품사를 바꿔야 돼. 앞에 뭐 붙여요? to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o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또 order A to 원형 또 외워야 되죠. 하나 더 볼까요? advise A to 원형.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자, 이제 그냥 딱 보면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he, 그가 주어져. advised, 충고했다. 누구에게? me, 나에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뭐 하라고 충고했다. 이게 나오겠죠? to forgive her. forgive는 용서하다라는 뜻이죠. 그녀를 용서하라고 충고했다. 자, 용서는 누가 해요? he가 해요? me가 해요? me가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주어가 forgive, 용서하나요? me, 목적어가 용서하나요? 그렇죠. 목적어 me가 용서하는 거예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목적 보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호,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forgive, 용서하다라는 동사가 온 거야. 그걸 쓰고 싶어. 동사는 못 온다고. 근데 그걸 쓰고 싶다고. 그럼 동사를 그대로 써야 돼요? 다른 품사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에 to 붙이시라고요. 그게 to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to 부정사의 역할이에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to가 붙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advise A to 원형. 여기에 to가 있었어. 그죠? 이렇게 외우시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아시면 advise A to 원형이라는 공식을 몰라도 저걸 그대로 만들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면 외워야 할 것도 없어지지만 내가 새로 접하는 것들도 내가 자유자재로 원칙에 맞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고 갈까요? force A to 원형. 이것도 많이 보셨죠? force, 강요하다라는 동사예요. 누구에게? A에게. to 원형 하라고. 그래서 우린 또 외우죠. force A to 원형, force A to 원형, A에게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자, 예문 보실까요? he, 그가 forced, 강요했어요. me, 나를 강요했어요? 나에게 강요했어요? 그쵸? 나에게,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자, 어쨌든 나에게, 을에게 목적어네요. do it, 그걸 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럼 do it, 그걸 하는 건 he, 걔가 해요. me, 내가 해요. 저놈이 강요했다고. 나에게 꼭 하라고. 그럼 누가 해요? me가 하는 거예요. me, 내가. 근데 여기서 me는 누구예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잖아. 목적어가 저걸 하는 거잖아.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우리는 목적 보호라 했어요. 아, do it. 그걸 하는 건 목적 보호 자리구나. 근데 보호 자리는 명사, 형용사만 온다 했는데 do는 동사인데 에고 이러면 안 되겠다.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앞에 to 붙이면 되지. to가 당연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ce A to 원형이라는 공식을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기 목적 보호 자리네. 근데 나는 동사 쓰고 싶은데? 그럼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쓰면 안 되는데? 명사, 형용사만 와야 되니까? 그럼 어떡하지?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되는 거지? to 딱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약간만 비틀어내면은 전부 다 혼란이 생겨버려요. 하지만 원칙을 알게 되면은 이런 혼란이 없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식으로 외우지 않은 것조차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목적 보호에 관해서 배우셨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목적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나 형용사만 오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만일에 동사를 그 자리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앞에 to를 붙여라. 그래서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요거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지금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과거 분사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동사 찾을 때 to 부정사 빼세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마라. 앞으로는 동사를 잘 살펴봐라. 그러면 그 공식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일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목적 보호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 목적 보호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목적 보호 2편,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요것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